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왓썹하니TV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체력의 요소와 체력 운동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체력을 왜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체력 운동의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출발! 자, 여러분, 체력이 좋은 사람을 떠올려 보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뽀빠이가 생각납니다. 자, 뽀빠이를 보면 시금치를 먹고 난 후에 근육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도 뽀빠이처럼 체력이 좋아지려면 우선 체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체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고! 자, 체력이란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 또는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입니다. 자, 이러한 체력의 종류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각각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건강 체력입니다. 건강 체력이란 우리 몸의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체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 체력이 허약하면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건강 체력이 강하면 신체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 체력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 체력의 요소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입니다. 근력은 근육이 수축할 때 발휘되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근육이 최대로 수축할 때 발휘되는 힘을 최대 근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근지구력입니다. 근지구력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처럼 일정한 크기의 근력을 반복해서 오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세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은 오래 달리기, 수영, 등산 등을 할 때처럼 전신 운동을 빠르고 강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관절이 부상이나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체 구성입니다. 신체 구성은 크게 신체를 구성하는 지방 조직인 체지방과 전체 지방에서 체지방을 뺀 제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의 비율을 신체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 체력입니다. 운동 체력이란 빠르고 폭발적인 동작,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 등 스포츠 기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력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종목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동 체력 요소를 잘 발달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운동 체력의 요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동 체력의 요소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협응성입니다. 협응성은 운동 과제 또는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동 조정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은 달리는 중에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속하게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말하죠. 자, 세 번째는 반응시간입니다. 반응시간은 소리나 빛 자극에 대하여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재빠르게 위치를 옮기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자, 5번째는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파워라고도 부르고 있죠. 자, 순발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근력이나 근력의 발휘 속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평형성입니다. 평형성은 정지 상태 또는 움직임 중에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체력의 개념과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잘 갔습니까? 네, 잘 갔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체력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무작정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수행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체력 운동의 원리 총 6가지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봅시다. 고고!
체력 운동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전면성의 원리란 신체 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모든 체력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모든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 반복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는 수준의 운동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0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평상시 운동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걷기는 일상생활의 걷기보다 호흡과 심박수가 빠르도록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운동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무게로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운동을 지속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운동의 목적에 맞는 종목과 방법을 선택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싶다면 팔굽혀 펴기보다는 줄넘기를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은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알맞은 운동 방법과 운동량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체력, 성별, 나이, 흥미 등을 고려해서 운동 종목과 강도, 시간 등을 각각 다르게 실시해야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체력의 요소와 체력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깜짝 퀴즈를 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자, 체력 운동의 원리 중에서 계속성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운동 수행과 관련지어서 답을 맞춰주세요. 자, 정답을 아는 학생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인의 이름, 학번, 정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